약간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는 조금 재밌게 얘기하는 게 10kg 뺐다라는 게 거의 뭐 이젠 너무 놀랍지 않은 일? 제가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Time Restricted Eating, 시간 제한 섭취입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안에서 특정 시간 동안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Intermittent Fasting, 간헐적 단식입니다. 가끔씩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굶는다는 게 짧은 공복이 아니라 약 24시간 이상 정도의 긴 단식을 얘기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요즘 하고 계신 게 이 16대 8 또는 18대 6처럼 하루 중에 16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8시간의 어떤 범위 안에서 먹는다, 또는 18시간 동안 먹지 않고 6시간의 범위 안에서만 먹는다, 이런 식의 시간 제한 섭취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 제한 섭취를 했을 때 자는 동안에 지방이 조금 더 잘 탈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인슐린과 또는 대사 개선에 있어요. 일단 인슐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몸에 있는 지방을 쓰기 위해서는 혈액 속에서 혈중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농도가 충분히 내려간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이 먹고 있는 것처럼 먹게 되면 우리가 깨는 시간 중에서 공복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인슐린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져요. 근데 우리가 시간 제한 섭취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루 중에 특히 자는 시간 전후로도 공복시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에는 저인슐린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몸은 그때 음식이 아니라 몸에 있었던 체지방을 조금 더 잘 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자는 동안에 쉽게 살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두 번째, 장기 단식 측면에서 봐서도 우리가 가끔씩,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24시간에서 약 72시간 사이 정도의 단식을 해주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의 몸은 특정 시간 동안 몸에 있던, 특히 간에 있던 글리코겐을 충분히 분해하고 또는 지방 대사를 열어주게 되면서 몸이 지방을 더 잘 쓰게 돼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도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세포가 에너지를 더 잘 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단식을 하지 않을 때에도 조금 더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원리에서 우리가 이 간헐적 단식이 몸에 있는 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준다고 과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조금 재밌게 얘기하는 게 10kg 뺐다라는 게 거의 뭐 이젠 너무 놀랍지 않은 일? 특히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10kg 빼는 거는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제가 제안하는 이 스타일스 다이어트 또는 스타일스 맵 다이어트를 하시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면 10 몇 킬로까지는 다들 그냥 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전제는 기존의 원래 정상 체중보다 그만큼 체중이 많았다는 전제에서겠죠. 사실 저도 이제 약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좀 많은 어떤 인사이트를 쌓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시간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충분한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 이거 먼저 하라고 말씀드려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16대 8, 18대 6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제일 집중할 것은 자기 전에 충분한 공복 시간 만드는 거, 그리고 가끔씩 충분한 단식 시간 만드는 거, 그리고 먹을 때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고 먹지 않아야 될 때 먹지 않는 거. 이 세 가지 정도가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간헐적 단식의 룰입니다. 첫 번째를 보자면 우리가 소화를 완전하게 하는데 최대 8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위에서 소화가 끝나서 소장 넘어가기까지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이때 음식의 소화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메인의 소화는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녁 6시에 먹게 되면 우리가 새벽 2시까지는 아직도 소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잘 때 회복 활동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깊게 자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깊게 자고 자는 동안에 적절한 회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복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그때 소화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나서 7시에 저녁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가 8시겠죠. 그럼 우리가 12시쯤에 잔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4시간 동안만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새벽 해가 뜰 때까지도 계속해서 소화를 하고 있겠죠. 밤에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매일매일마다 우리 몸은 깊게 자지 못하게 되고 몸을 고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자기 전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공복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잘 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는 가끔씩 적절하게 굶는 겁니다. 우리 세포들은 매일매일 역동적인 대사활동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무언가 손상되기도 하고요, 무언가 고장나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마치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쓰레기를 버리고 또는 대청소를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집을 뭔가 비우는 작업이 중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세포가 그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을 고치고 비우려면 24시간 이상의 충분한 공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24시간 이상, 기본적으로는 30시간에서 약 72시간 정도 이 사이에 단식을 해주면서 이렇게 세포를 대청소해주는 게 우리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해가 떠 있을 때 잘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생각하실 때 안 먹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안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우리 몸에 맞는 타이밍에 잘 먹어주고 대신에 그만큼 불필요하게는 먹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인간을 포함한 자연에 있는 동물들은 원래 해가 지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거와 똑같이 생활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시간에 갇히지 마시고 원래 우리 몸에 맞는 것처럼 해가 떠 있을 때 좋은 음식을 잘 요리해서 하루에 뭐 2끼, 기본적으로 2끼 정도, 적게는 1끼도 괜찮아요. 1~2끼로 잘 먹어주시고 해가 지면 자기 전 시간이 가까워질 때만큼 먹지 말자. 그때는 비워주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먹을 때 필요한 재료 잘 넣어주고 불필요하게 재료 넣지 말고 잘 쉬게 만들어주고 이 3가지 포인트를 잘 지켜주시는 게 간헐단식을 잘하는 핵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시간 제한 섭취냐 또는 장기 단식이냐에 따라서 답이 나눠져요. 일단 장기 단식부터 얘기하자면 긴 단식을 할 때는 저는 소금과 물 외에는 불필요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카페인이 없는 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요. 이 외의 것들은 어쨌든 몸에 들어와서 어떤 소화관들을 건드릴 수도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자극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또는 뭐 분기에 한 번 하는 그 대청소 시간에 불필요하게 뭔가를 먹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다만 혹시나 단식이 너무 힘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식하는 중간에 사골 국물 같은 것들을 먹어주면 조금 더 이걸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시간 제한 섭취의 경우에는 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시간 제한 섭취는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뭔가를 안 먹자는데 사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도 혹시나 그 시간 참는 게 좀 어렵다면 아메리카노 같은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어떤 커피 같은 것들 또는 차 같은 것들이나 영양제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너무 강박 가지지 마시고 그냥 너무 먹고 싶으면 먹자 해도 괜찮은데요. 어차피 우리가 하루 중에 공복식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음식을 먹는 시간에 먹거나 또는 그 음식을 먹는 직전이나 직후에 같이 먹어주는 게 차라리 남은 시간 동안 확실한 공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각자가 어떤 맥락에 따라서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미만의 시간 제한 섭취의 경우에는 저는 뭐 크게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 단식의 경우에는 단식을 끝내고 먹는 첫 끼와 그리고 단식 이후로부터 먹는 한 2~3일 정도의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보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보충하는, 채우는 식단이죠.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소화하는데 부담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충분한 단백질과 지방을 공급한다예요. 일단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소화관들이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과식을 하거나 또는 소화가 좀 어려운 약간 식이섬유가 많거나 또는 지방도 갑자기 많이 먹어버리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 첫 끼나 2끼 정도에는 조금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쉬운 음식, 푹 고흡거나 삶거나 찐 어떤 고기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삼계탕이나 아니면 뭐 수육 같은 것들, 부드러운 단백질 요리들을 먹는 게 좀 유리하고요. 또는 개인적으로는 뭐 황태국이나 생선국 같은 것들, 이것도 소화가 쉽고 두부 요리들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2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동안에 아미노산의 공급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단백질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선택할지 지방을 에너지로 선택할지는 각자의 선택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저는 탄수화물을 처음부터 과하게 먹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낮게 유지되다 보니까 이때 갑자기 탄수화물 많이 먹어버리면 혈당이 너무 높게 튈 수 있어요. 이것도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지방 대사가 막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몸에 있는 지방을 되게 잘 먹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때 탄수화물 먹어버리면 이 지방 대사가 이제 멈출 거예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이 대사 개선 효과나 감량 효과를 지속하고 싶다면 조금 더 지방 위주로 먹어주면서 내가 크게 지방 대사를 막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되는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지 않는 거. 그리고 2번째, 단백질 충분히 먹어주고 또는 탄수화물이 과하지 않게 좋은 지방을 좀 잘 먹어주는 거. 이 2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음식들을 찾아보시고 그걸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간헐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단식을 하실 때 단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단기적 감량이 아니라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좋은 상태를 만드는 거라면, 세포가 더 좋게 만드는 거라면 그러면 당연히 단식을 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음식을 채우자라는 것을 집중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운동을 굳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 정도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식이라는 게 생활이 되고 몸에 익숙해지고 나면 단식 중에 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컨디션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뭔가를 먹어놓고 운동하는 것보다 긴 공복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할 때 더 퍼포먼스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가 지금 단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첫 1년 동안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걸 1년 이상 유지하다 보면 오히려 단식을 할 때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단식을 시작할 때 운동을 해주는 게 이 몸에서 지방 대사를 빠르게 올려주면서 몸에서 지방을 잘 태우고 뭔가 이런 상태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기도 해요. 일단 1형 당뇨 환자와 2형 당뇨 환자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1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거의 분비가 되지 않거나 아예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밖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조금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1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제외를 해놓고 2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단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죠. 2형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하루 중에 적절한 공복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고 저항성을 낮추고 몸에서 우리가 탄수화물 이 대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가끔씩 길게 굶는 거. 이것도 몸에서 이런 탄수화물 대사 능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당뇨란 상태가 지금 몸이 고장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상태가 아니고 약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 간헐적 단식이 장기 단식이건 시간 제한 섭취건 도움이 되긴 할 건데 이게 몸에 부담이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들 또는 하면서 대표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거. 단순히 공복식을 만드는 것만 신경 쓰고 먹을 때 잘 먹지 않는 거. 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나쁜 재료들이 없고 보통은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들입니다. 자꾸 남이 해주는 음식들, 가공식품, 외식 또는 뭐 배달 음식 이런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단식이라는 게 몸을 고치는 건데 고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안 들어오니까 또 나아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잠을 똑바로 자지 않는 겁니다. 단식은 몸에 스트레스예요.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또 건강하게 만드는 건데 또 우리가 뭔가를 고치는 건데 몸이 뭔가를 고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자는 시간이에요. 깊게 하루 8시간 이상 푹 자야지 몸은 그때 몸을 잘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단식만 생각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면서 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깊게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은 밤에 뭔가를 고칠 수 없어요. 세 번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얻는 효과 중에 하나가 지방 대사를 열어주고 또는 몸에 있는 불필요한 글리코겐을 좀 낮춰주고 이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낮추는 건데 우리가 단식을 잘 해놓고 탄수화물을 또 과하게 먹어버리면 사실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식 효과를 좀 잘 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을 과하지 않게 먹는 식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사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하는 행동보다는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습관들, 자극들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전자기기의 빛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표적으로 휴대폰, TV, 어떤 컴퓨터 여기에서도 빛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이 블루라이트예요. 이 블루라이트도 결국 햇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밤에 그런 것들 보고 있으시면 우리 뇌는 지금 낮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잘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최대한 안 보시는 것들 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잠에 깊게 들기 위해서는 또는 자는 동안에 적절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복 시간에 공복에 잠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6시간에서 8시간 전에 음식물을 불필요하게 먹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집의 온도를 충분히 낮추는 겁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름에 열대야 때 되게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 깨요. 우리 몸이 잘 자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가 약 18에서 21도 정도 되게 서늘해야 돼요. 이때 우리 몸은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또는 자는 동안에 이 체지방 대사가 잘 안 돼서 좀 추위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여기서 약간 올려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따뜻하게 자지 말자 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